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R&D 융합 제품 아이디어 분야는 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 세미나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기업의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R&D 안녕하세요. 네. R&D 컨설팅을 할 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4차 산업과 연결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융합이 돼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도전을 했을 때 차별화된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면 이제 기업에 가셔서 컨설팅 하실 때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진행을 하는 세미나고요. 그 아이디어는 뭐 해외 아이디어도 있고 국내 아이디어도 있고 보여드리는 것들은 다 아직 제품화가 안 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 제품화가 이미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혁신적인 그 제품이라고 네. 제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관해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거기서 그 제품이 그렇게 적용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그럼 오늘 어떤 융합 제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네. 음, 네, 전구처럼 보이죠? 전구 맞습니다. 이 제품은 전구인데 그냥 일반 우리가 불만 켜는 전구가 아니라 와이파이 공유기를 여기 안에 넣어서 불도 켜지고 그 다음에 따로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공유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XY 커넥트 딜라이트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이제 보통은 랜선이나 아니면 집안이나 실내에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어서 뭐 랜 케이블을 꽂은 다음에 어댑터를 연결을 해서 이런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전구를 꽂음으로써 그 자체로 이제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구를 꽂고 15m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제품의 좋은 점은 보통 실내에서 우리가 전구를 많이 켜고 있지만은 와이파이가 우리 그런 카페 같은 데 가서도 그런 고민 좀 있으시잖아요. 약간 야외 카페다 그러면 야외까지 나갔을 때 와이파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라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장소에 국한이 되진 않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어떤 조명이 있든 간에 요 소켓만 맞으면 야외에서도 이걸 설치를 해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 와이파이가 잘 설정이 되지 않고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신호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야외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실외 공간이나 아니면 음영 지역 같은 데다 설치를 하면 조명도 되고 와이파이도 증폭시켜줘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 소켓만 맞으면 꽂기만 하는 제품이라서 좋은데 이제 일반 우리가 쓰는 와이파이 같은 경우 보다는 약간 속도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쓸 수 있는 범위가 더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전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뭐 전구 역할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이파이 접속하는 역할, 증폭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이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앱을 사용해서 전구의 밝기도 자동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랜선을 따로 꼽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냥 꽂기만 하면 어댑터에다가 꽂기만 하면 되니까 전기줄이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면 어디서든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면 전구를 꽂으면
전구 내에서 자동적으로 와이파이 설정이 됩니다. 우리가 뭐 항상 이렇게 설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자동으로 IP를 받아와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좀 편하다고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뭐 밝기 뭐 이런 것들 다 제어가 되기 때문에 편한데, 이 이제 전구는 보통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소켓만 아까 크기가 맞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체의 그 전구는 밝기가 500럭스 정도 된대요. 그리고 뭐 색깔도 하얀색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노란빛이 나는 그런 전구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전구의 색깔을 맞춰서 이제 분위기를 내고 싶다 했을 때 전구만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곳에서도 사실 뭐 색깔이 다른 온도가 다른 그런 LED 모듈을 가지고 있어서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보시면 보통 이제 꽂으시면 랜선에다가 배선을 꽂으면 랜선처럼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모듈이 두 개가 들어있어서 이것만 교체를 해주면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밝기가 100단계 밝기가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되게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고, 이렇게 만약에 이제 전구를 꽂는 곳과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일지라도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고, 보통 이제 거리가 이렇게 소켓을 꽂는 거리가 너무 멀지만 않으면 문제 없이 설정이 되는데, 보통 멀티탭 같은 거 이제 전원을 꽂을 때 4m 이상 길게 연장이 되면은 조금 신호가 제대로 잘 안 잡힐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상만 아니면 4m면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그 이하면 잘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구나 뭐 전기 부품 같은 거 만드시는 업체에서도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조금은 좀 차별화된 제품들을 좀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거는 자동으로 전원도 세팅이 가능해요. 꺼졌다 켜졌다 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고, 뭐 주말에만 켜지도록 아니면 주말에만 꺼지도록 뭐 이런 식으로도 세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구도 약간 그 자동화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조금 앞선 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라이트 전구를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이렇게 앱으로 조명 밝기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조정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제품은 자, 팔에 사람 팔이고요. 팔에 뭔가 붙어 있죠. 이거는 지금 제품화돼서 나오진 않았고요. 개발 중인 제품인데, 상처 부위를 모니터링 해주는 스마트 붕대입니다. 뭐 붕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약간 반창고 같은 개념. 요거는 이제 상처 부위를 모니터링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감염과 염증 상태를 추적을 해서 pH와 온도 센서가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추적하는 pH는 우리 보통 이제 의학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보통 pH라는 거는 상처가 났을 때, 특히나 그냥 작은 상처가 났을 때보다도 만성 상처가 났을 때 치유하는 과정을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pH 그 수치에 따라서. 그래서 정상적인 상처의 pH 지수는 뭐 5.5에서 6.5 사이라고 하는데, 감염된 상처는 측정을 해보면 6.5보다 큰 pH 지수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상처 부위의 그 pH 수치로 염증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염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이제 그 치료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pH를 사용을 하고, 온도도 꽤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염증이 심하다 그러면 열이 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이제 상처의 정도를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전기 컴퓨터 공학 교수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성적인 상처, 아니면은 이제 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당뇨병이라던가 화상 같은 걸 입으면 상처가 좀 심해지잖아요. 당뇨병도 상처가 나면 좀 위험한 분들도 있고요. 당뇨병의 그 증상에 따라서 그렇게 돼서 이제 상처가 발병을 하게 되면 만성적인 피부 상처로 계속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좀 심해지게 된다라고 봤을 때 뭐 감염 정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왜 그 상처가 심하면 팔도 절단하고 다리도 절단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발가락을 절단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은 미리 이렇게 상처가 심해지지 않도록 치료를 할 수 있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얼마나 사용될까 싶지만 사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보면 이제 미국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노인 그 의료보험 제도에 있어서 수혜자가 약 15% 가량이 이런 만성 감염이나 염증 환자들이 라고 해요. 그래서 심각한 상태로 갈 수 있는 중간 단계의 그런 상처나 감염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대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그 만성 감염증 환자가 꽤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것이라서 지금 이제 제품화 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실 실험을 성공적으로 이미 마친 상태이고요. 이제 뭐 기존에 우리가 그 만성 염증이나 치료가 생겼을 상처가 생겼을 때 기존에 감던 붕대 같은 것들 있죠. 소독을 해서 감는 붕대나 아니면 뭐 상처 치료용 뭐 여러 가지 그런 폼 제품이나 그런 제품들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이제 지금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얼마나 상처 치유 능력이 더 높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임상 바로 전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이 스마트 붕대가 개발이 되면 뭔가 이제 뭐 컴퓨터 칩 같은 거를 붙여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붕대 안에다가 이제 겉에 이제 지금 붕대만 제거한 상태이고 붕대 안에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탑재가 돼 있어서 그것 자체에서 pH와 온도를 측정해주는 센서가 있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약물도 자동으로 넣어주는 기능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투명한 여기는 이제 지금 보여지는 거는 붙여져 있는 상태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속 안에 붙여져 있는 건지는 잘 뚜렷하게 안 보이는데 투명한 의료용 테이프에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투명한 테이프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의료용으로. 그렇게 해서 넣어주고요. 요거는 두께가 3mm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껍지는 않죠. 보기에는 조금 두꺼워 보이긴 한데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요. 그리고 요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한 전기 모듈이 장착이 돼 있대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의료 쪽이나 이런 뭔가 개발하시는 분들 보면 요거는 이제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시는 업체에서 이렇게 조금 특화된 차별화된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칩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들도 넣고 칩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기능으로 그 테이프나 붕대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멘티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컨설팅을 하시는 기업들이 붕대라든가 무슨 테이프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시는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아이디어를 다르게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는 모바일로 블루투스 연동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보는 그 붕대는 아니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마트 붕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 중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우리 병원에서 직접 이렇게 붙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아이디어를 봤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대요. 구조 자체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앞부분에 있는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 프로세스처럼 보이는 걸 기계에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사용 가능한 언제라도 재사용이 가능한 전기 모듈이고, 그 뒤에 있는 아이고 자, 그 앞에 있는 요게 상처 부위에 있는 노란색 요거는 이렇게 붕대가 아니죠. 붕대가 아니라 사실은 붕대라고 이름은 돼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반창고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 겹으로 돼 있어서 안에 온도를 측정해주는 오른쪽에 요 부분 오른쪽에 요쪽 부분을 보시면 붕대를 아니야 온도를 측정해주는 센서가 들어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pH 농도를 측정해주는 센서가 같이 들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상처 부위 어디든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붕대입니다. 그래서 센서가 붙어 있는 것들이 좀 얇음에도 불구하고 좀 특이하죠. 그래서 3mm라고 하니까 굉장히 얇게 이게 붙여도 많이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붕대나 뭐 반창고, 테이프 이런 걸 만드시는 업체에서 해볼 수는 약간 응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이디어는 자,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뭐처럼 보일까요? 네, 요거는 청소기입니다. 청소기. 그런데 그냥 일반 청소기가 아니라 물 청소기예요. 자, 헤드형 물 청소기인데 우리가 보통 청소기라고 하면 전기가 연결이 되어야 청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은 맞지만 이 제품 자체에는 전기가 뭐 전기 회로라든가 전기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려 있지는 않아요. 이 제품은 세계 최초의 헤드형 물 청소기인데 실제로 우리 이제 저는 이 제품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요즘은 애완동물이나 아이들 있는 집들에서 보면 빨래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흘리고 다니고 애완동물도 그렇고 배설물 같은 거 뭐 훈련이 안 돼 있는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아무데나 이제 배설물을 흘리고 다니니까 그러다 보면 그거를 일반적인 청소기로는 이제 뭐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만 흡입을 하기 때문에 다 세탁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얼룩이 생기고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 청소기를 이용을 하면 그렇게 빨래를 자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리할 부분이 많은데 카페트나 러그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하는 자동차 같은 데서도 사실 아이들이 뭐 음료수라든가 우리 어른들도 커피 쏟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제 카시트 아니면 자동차 매트 같은 데서도 이걸 많이 쓸 수 있어서 심지어는 소파에서도 소파는 어떻게 빨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도 흘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되게 편리한 제품인데 한번 보시면 스위트리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제품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왔는데 보통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그게 아주 많이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약간 혁신 제품이거나 조금 참신한 제품이 나왔을 때는 펀드 사이트에서 이제 펀드를 받잖아요. 지원을 받는데 이 제품이 목표한 우리 보통 받으면 목표한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에서 얼마나 달성을 했느냐 이제 이걸 보고 인기가 얼마나 될 거냐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는데 이 제품은 나온지 뭐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데 목표한 날들이 보통 한 뭐 며칠에서 일주일 넘게 이렇게 받는데 단 하루 만에 목표치의 1000배를 달성을 했대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아 이거 획기적인 제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 쪽에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제품은 실제로 그 동영상을 보면 와 진짜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집에서도 아이가 있어서 사실 좀 음료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흘려요. 뭘 먹다가. 그래서 절대로 식탁 외에서는 먹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래도 아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다 잘 안 되는데, 이 제품을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저희는 벌써 카페트도 한 2개 버렸어요. 아이 때문에. 빨래를 했는데 다 얼룩이 잘 제거가 안 되고, 그 빨래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냥 아예 버렸는데, 이 제품을 쓰면 이 물청소기가 있다고 하면 뭐 그렇게 카페트나 이런 것들을 버릴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음료수를 흘린다던가 그렇게 했을 때 액체에 뭘 흘렸을 때 걸레나 물티슈로 닦게 되잖아요. 그런데 걸레나 물티슈로 닦으면 오히려 얼룩이 되게 더 심해지고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에서 배설물은 오히려 더 오염이 돼서 이게 얼룩 심해지고 냄새도 굉장히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오염물질하고 냄새를 여기 보시면 이제 탱크가 있어요. 이 제품이 이렇게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 안에 물탱크도 있고 탱크가 있어서 그 안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제품은 2가지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를 4가지를 받았대요. 그 특허를 받은 게 뭐냐면 아쿠아 사이클론 기술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액체 분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청소기를 쓸 때마다 이거 액체도 뭐 물걸레 청소기는 사실 있지만 닦아주는 뭐 액체를 빨아들이는 건 아니고 먼지를 빨아들이고 그 주변을 이제 먼지 같은 걸 닦아주는 걸로는 우리 많이 물걸레 청소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액체 상태가 액체뿐만 아니라 건더기가 있는 것들, 뭐 배설물 같은 것도 동물들이 응가하면 건더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라면 같은 거 있죠. 특히 이제 라면 같은 거 먹다가 라면을 흘렸다. 그러면 라면 건더기도 있고 액체도 있으니까 그걸 청소하려면 뭐 물티슈로 모아가지고 딱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를 다 주변을 닦아주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액체 분리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더기도 흡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액체는 액체 따로 또 흡입을 해요. 그리고 2번째는 그 특허받은 4가지 중에 2번째는 오염된 물하고 깨끗한 물이 계속 이제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오염된 물만 빨아들이는 건 사실 얼룩이나 지저분한 냄새 같은 걸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염된 건 빨아들이면서 깨끗한 물, 여기 가운데 보면 탱크가 있는데 깨끗한 물을 집어넣으면 그 물이 다른 길로 나와서 빨아들인 길과 다르게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물을 뿜어내서 그게 이 빨래를 하는 듯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제 이 특허 중에서 오염된 물과 깨끗한 물이 섞이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특허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째로 특허는 습식 흡입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물이나 우유라든가, 그 다음에 또 곤란한 게 뭐가 있냐면 그냥 액체 상태 같은 것도 빨아들이기 힘들지만 우리 냉장고 문을 열다가, 저희 집에서는 사실 자주 그래요. 그 냉장고 문을 열다가 계란을 꺼낼 때 날계란은 잘 떨어뜨려요. 그래서 냉장고 근처에 많이 떨어뜨리면 그것 닦느라 그걸 처리하느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이 청소기 한번 돌리면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5분도 안 걸리고 한 3분? 3분 만에 깨끗해져요. 그 카페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카페트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져요. 그래서 습식을 흡입하는 기술도 특허를 받았고, 그 다음에 4번째 특허는 뭐냐면 회전을 할 때 얘가 이제 돌아가면서 빨아들이기도 하고 물도 내뿜고 하면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회전을 할 때 이게 자체가 만약에 이제 많이 쓰레기가 뭐 건더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이제 그냥 세워놨을 때 자칫하면 넘어지면 그 빨아들인 것들이 액체나 뭐 건더기가 역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역류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역류를 방지하는 밸브를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특허 4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제품은 뒤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약간 꼭지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 회로나 전기가 장착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우리 기존에 쓰고 있는 집이다 그러면 집에서 쓰는 진공청소기 있잖아요. 진공청소기의 그 헤드 부분을 빼고 호스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딱 꽂으면 다 맞게 돼 있어요. 범용으로 돼 있고 어떤 거라도 상관없이 이제 청소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단 이제 예외적인 몇 가지가 있겠죠. 뭐 우리가 요즘 많이 한창 인기 있는 다이슨 청소기 있죠. 다이슨 청소기도 여기에 장착해서 하면 굉장히 흡입력이 높아서 쓰기 좋고요. 쓸 수 있는데 차이슨 청소기는 안 돼요. 그게 와트 수가 되게 낮아가지고 얘는 권고하는 게 호스가 있는 청소기여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체형 청소기 있죠. 일체형 청소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호스가 있는 청소기 중에서도 170와트 이상이 되어야지 흡입을 하는 좀 힘이 있어야 잘 쓸 수 있는 거라서 이거 자체의 물 청소기에는 코드나 충전지가 따로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기에 코드가 있으면 호스가 있으면 그 호스를 껴서 사용할 수 있는 청소기예요. 그래서 그 청소기를 가지고 이제 같이 쓰는데 요거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내부가 안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게 터보팬 유닛이라고 그래서 그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회전을 하면서 물과 공기를 좀 분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통 안에 가운데 이렇게 또 작은 통 같은 게 컵같이 모양, 컵 엎어놓은 것 같이 생긴 통이 있어요. 그거는 거기 안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도록 되어 있고요. 그 깨끗한 물은 보통 이제 물탱크가 한 500ml 정도 돼요. 물을 500ml 정도 넣을 수 있고 그 컵으로 엎어놓은 것 같은 탱크, 깨끗한 물 탱크 바깥에는 오수가 흡입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초록색이 이렇게 쭉 빨려 들어와서 들어가잖아요. 초록색 부분이 오수예요. 그래서 그 오수는 보통 용량이 한 600ml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그게 이제 요 자체만의 물청소기로는 한 1.2kg 정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연결해서 쓰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초록색 오수가 들어가서 가운데 있는 하늘색의 맑은 물, 깨끗한 물이 다시 분사가 돼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물만 뭐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기나 이런 부분도 공기층도 형성이 돼 있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공기를 빨아들이잖아요. 일반적인 청소기는. 그래서 그 공기를 빨아들이는 역분사 터보팬 장치라는 게 이제 위에 또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흡입을 해서 반대 방향의 벽을 따라서 에어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기층을 만들어서 이 틈을 완전히 막아서 벽을 타고 올라오는 오수가 이제 거꾸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기능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냄새까지도 흡입이 되는데 제가 보시면 비슷한 그림이기는 하나 이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팬 그림이었다고 하면 요거는 깨끗한 물과 오수가 쭉 빨아들이는 거고 그 오른쪽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이제 노란색 표시가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황금색으로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역분사 터보팬 장치예요. 그래서 빨아들였을 때 오수가 청소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보통 이렇게 저도 처음에 이 청소기를 보다가 혹시나 그 연결한 집에서 쓰는 청소기 진공 청소기 쪽으로 얘가 오수나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을 했는데 역분사 터보 팬 장치가 장착이 돼 있어서 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라면을 흘린 경우 라면을 흘렸는데 요거를 쭉 빨아들이면 먼저 라면을 쭉 흡입을 하고요. 라면이 흡입되고 나면 액체를 빨아들여요. 그러면서 같이 다른 틈으로 깨끗한 물을 이렇게 분사를 해가지고 지금 얼룩 그냥 우리 보통 오수만 빨아들인다고 하면 이렇게 얼룩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얼룩이 남을 텐데 이게 새로운 깨끗한 물을 내뿜어서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얼룩이 깨끗하게 없어져요. 그래서 얼룩 없어지고 있는 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라면이든 뭐 건더기 있는 거든 뭐든 이렇게 빨아들인 상태에서 이제 그냥 뚜껑을 열어서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로 세척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호스가 연결이 돼 있으면 그 호스에서 분리를 해서 깨끗하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급수 레버도 돼 있어서 이걸로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뭐 액체 같은 것들만 흘렸을 때는 이 급수 레버를 사용을 해서 액체만 쭉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통 좀 약간 사용을 할 때 그냥 일자형으로 미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조 자체가 밑부분을 살짝 이렇게 닿으면서 바닥에서 조금 위쪽 뒤쪽을 조금 들어주면 흡입구가 오히려 흡입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건더기도 있으니까 그 액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흡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고요. 네. 요 위에 그 분리를 해서 보는 게 지금 터보팬 유닛입니다. 아까 물과 공기층을 분리를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물론 팬이나 이런 팬 장치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흡입하는 구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먼저 건더기를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오수도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위쪽 조그마한 구멍으로 이제 조금 깨끗한 물을 내뿜어서 청소를 해주는 거고, 이렇게 처음 보셨던 그림에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물만 넣으면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연결된 거는 호스가 달린 다른 진공 청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청소기이긴 하지만 청소기 자체를 그대로 만든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청소기 원리는 알고 있지만 그 청소기를 만든 게 아니라 청소기의 호스에 껴서 사용할 수 있는 액체를 흡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빨래를 하지 않고도, 세탁을 하지 않고도 그런 우리가 쓰는 카페트나 소파나 아니면 뭐 자동차 매트나 이렇게 천으로 된 것들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도록, 얼룩이 남지 않고 냄새도 남지 않게 닦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기계를 많이 장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응용해 보실 만한 제품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이번 이제 네 번째 제품은 뭘까요? 요거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써보신 분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뭐 속눈썹을 붙이거나 이런 거 안, 결혼식 할 때만 붙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의외로 여성분들 보면 이제 화장 잘 하시는 분들은 속눈썹을 붙여서 사용하세요. 지금 여기 화면에서도 보면 되게 매력적으로 생긴 여성분의 사진이 있는데 눈에 보면 속눈썹을 붙여서 훨씬 더 그러니까 여자들은 보통 이제 기본 바탕에서 뭔가 하나씩만 해도 몇 배씩 이렇게 예쁨이, 아름다움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었던 거는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면 그냥 자기 얼굴에서 1.5배가 예뻐 보이고, 그 다음에 속눈썹이나 이런 것들 화장의 부속품처럼 약간씩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실제 얼굴의 2~3배까지는 예뻐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화장 잘 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써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이제 속눈썹을 붙이면 여성들이 잘 안 하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도 좀 게으른 것도 있지만 눈이 피곤해요. 제가 안경을 꼈지만 눈이 피곤해서, 사실 속눈썹 같은 경우는 접착제를 붙여서, 남자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접착제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속눈썹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 접착제가 눈 안으로 들어가서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결막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여성분들도 꽤 많고요. 그거를 하루 종일 이제 붙이고 다녔을 때 눈이 충혈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무거워요. 이게 굉장히 무거워서 잘 떨어지기도 하고요. 접착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속눈썹을 붙일 때 보통 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통계를 냈는데 평균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이제
그 선호도나 제품에 대한 이제 사용에 관한 통계를 냈는데, 보통 인조 눈썹을 붙일 때 아주 싼 걸, 그래서 몸에 뭔가 이제 흡수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능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평균 여성들이 사용하는 평균 인조 눈썹이 한 26,000원 이상 되는 걸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꽤 고가죠. 근데 그게 사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제품들이거나 이래요. 그래서 없어지면 버리고 또 뭔가 망가지면 버리고 이렇게 돼서 사실 재활용이 쉽지 않은 제품인데, 여성들이 한 30%가량이 26,000원 넘는 제품들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딱 한 번만 쓴대요. 원래 더 쓸 수도 있겠지만, 꼼꼼하시고 이제 약간 좀 절약 잘 하시는 분들은 더 사용도 하시겠지만, 50% 여성들의 46.8%, 그러니까 50% 가까이가 붙이시는 분들의 50% 가까이가 딱 1회만 쓰고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비용이 사실 굉장히 만만치 않겠죠. 근데 요거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초소형 자석 인조 속눈썹이에요. 뭐냐면 자석으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석으로 붙이는 인조 속눈썹인데, 저는 사실 그동안 이제 이렇게 뭐 인조 속눈썹 이런 걸 잘 안 붙여서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요. 그래서 그걸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제품은 개발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자, 보시면 이렇게 위에 있는 커다란 게 실제 우리 눈썹에다가 붙이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조그맣게 잘라진 눈썹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자석이에요. 초소형 자석인데, 요거는 접착제가 필요 없고 자석의 힘을 빌려요. 자석끼리 붙는 힘을 인력을 이용을 해서 붙이는데, 이게 미국에서 나오는 제품은 자석이 딱 하나라서 좀 잘 떨어진대요. 그런데 뭔가 이제 무겁거나 이렇게 고정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뭐 자기장이 더 세거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개발된 이 제품은 자석이 조그맣게 이렇게 속눈썹에 3개 붙게 되는데, 이거는 딱 평균 여성들이 이렇게 붙일 때 20분이 소요되는 거에 반해서 이거는 딱 30초면 잘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접착제를 바르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안에 보시면 밑에 쪽에 이제 하얀색 뭐 이렇게 뭐 수전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모양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요 커다란 속눈썹을 눈에다가 위에다가 올려놔요. 올려놓고 아래쪽에 있는 거를 다시 속눈썹 밑에, 그러니까 위에 올려놨다면 우리 눈썹이 사이에 있고 그 아래에다가 자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자석과 자석과는 잘 붙으니까 그 우리 눈썹은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눈썹이 너무 티가 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접착이 잘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요 자석이 이게 전체 눈썹은 한 30mm, 그러니까 3cm 정도 되고요. 속눈썹은 보통 자석이 붙으면 한 5mm 정도 붙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무겁지 않고 굉장히 작은 초소형 자석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떨어지지 않을 만큼 힘이 센 자석이고, 요거는 저녁에도 우리 보통 그냥 일반 인조 속눈썹을 붙이면 이 접착제를 떼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화장을 지우는 것보다 그 접착제를 떼고 아프지 않게 떼고 그거를 닦아내고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요거는 그냥 바로 떼면 되니까 뭐 세안을 할 때도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2달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훨씬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자석은 5mm가 아니라 3mm네요. 3mm니까 굉장히 작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 사실 별 그렇게 특이한 기능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 보면 미용 제품을 만드시는 업체나 미용실 같은 데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미용실에서도 R&D가 가능하냐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미용실에서도 요 속눈썹을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도 많이 사용하고,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의 그런 뷰티 제품을 만드시는 업체가 꽤 많이 있어서, 물론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아이템도 만드실 때 약간만, 요거는 자석의 힘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R&D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업체들이 이제 R&D를 할 수 있냐고 문의를 하셨을 때 뭐 아이템을 고민하신다 그러면은 요런 미용 제품들에 있어서 뭔가를 부가적인 걸 융합을 시켜서 차별적인 걸 만드시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요. 요거는 뭐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과 이런 연관은 없지만 어쨌든 자석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뭐 속눈썹, 인조 속눈썹을 붙이는 여성분들이라면은 많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응용해 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글램래시라는 것과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얼마 전에 개발된 제품의 비교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혁신 제품은 이겁니다. 자, 눈으로 딱 봐도 양초처럼 보이시죠? 요즘 이제 뭐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냄새를 잡아주고 뭐 그런 용도로 많이 캔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아로마든 뭐든 사용을 하시는데 이거는 캔들이 맞고요. 누르면 불이 붙는 양초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원리이지만 어쨌든 우리 그 양키 캔들 뭐 이런 업체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R&D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가 왔을 때는 아니요 양초는 할 만한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초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를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불을 자동으로 붙여줘요. 근데 사실 별다른 거는 아니고 우리 불을 붙일 때는 저희 집에서도 가끔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을 붙일 때 라이터를 못 찾았다거나 없다거나 아니면 뭐 토치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 놨는지 잘 못 찾을 때는 사실 막 헤매긴 하거든요. 그럴 때 이 양초를 양초 불이 붙는 양초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제품이 루모스 캔들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라이터나 토치 같은 것도 혹시 잘못하다가 또 손을 디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없고 그 다음에 요거는 위에 그 컵처럼 얹어져 있는 캔들을 판매를 해요. 아래쪽도 뭔가 이제 받침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받침 같은 거에서 불을 켜주는 거고, 위쪽에는 양초인데 양초를 컵 같은 데다가 담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해서 리필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리필초만 교체를 하면 분위기에 따라서 향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해서 그 위에다가 빼서 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밑에 보시면 이제 밑에를 꾹 눌러요. 그러면 위에 불이 톡 하고 붙어가지고 한 번만 누르면 불이 톡 하고 붙어서 뭐 여러 번 불을 켜실 필요도 없고요. 요거는 밑에 부분이 이제 USB 충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를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초심지는 아니죠. 초심지는 아니고 초심지 같은 것과 그 옆에 이제 조금 다른 것들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고 양초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이고요. 요거는 아무데나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 사실 야외나 이런 데서도 좋고요. 불이 뭐 잘 꺼지진 않으니까 불이 꺼졌을 때도 바로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편리한 부분이고 요거는 충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충전식 배터리를 내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얘는 자주 키는 거는 아니라서 보통 한번 완충을 하시면 이 USB로 완충하시면 하루에 4번을 그냥 누른다고 4번 정도를 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번만 충전하면 4개월까지 사용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뭐 에너지 소모도 많지 않은 제품이고 그래서 이렇게 충전을 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또 이제 우리 보통 캔들 같은 거 구매할 때 보면 이 재료가 무엇이냐 뭐 뭔가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들었냐 이런 것들도 많이 따지게 되잖아요. 근데 요건 파라핀이나 뭐 프탈레이트 같은 안 좋은 성분은 사용을 하지 않고 첨가를 하지 않았고 100% 콩으로 만든 소이 캔들이에요. 그래서 소이 왁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디서나 사용하셔도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고 요거는 4가지의
그 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야외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우리 모기가 싫어하는 향 있잖아요. 그거를 꽂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데이트나 이런 거 하실 때는 낭만적인 향이 나는 게 있어요. 러브 무슨 향이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기분을 업 시키고 싶을 때는 오렌지 무슨 향이 있고요. 그래서 네 가지 정도의 이렇게 테마에 맞춰서 향이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향이 아니라 이제 캔들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꽂아서 어디든지 이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서 양초 만드는 업체에서 뭐가 우리가 뭘 만들어야겠어요. 보통은 음식을 만드는 업체에서도 사실 음식만 가지고 R&D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기계를 만드세요 라거나 음식을 제조하는 기계를 만드세요 라는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양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기계처럼 보일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간 차별화된 제품이라서 그렇게 응용을 해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제품입니다. 아이디어 제품인데 뭘까요? 자, 무슨 블라인드에다가 창문 같은 데다가 뭘 꽂고 있죠. 이거는 스마트 블라인드 개폐기예요. 어떤 거냐면 가정에 이제 요즘에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제품은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개발된 지 몇 년, 한 3년? 2년 정도 된 제품인데요. 블라인드에 사용을 할 때 이제 그 가정의 에너지 효율이나 그 다음에 보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제품인데 보통 아파트나 뭐 저층에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이제 그걸 신경 써서 블라인드를 때때로 이렇게 가서 조절을 해가지고 닫으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수동으로 할 필요 없고요. 자동으로 얘를 시간을 맞춰 놓는다든가 아니면 햇빛이 너무 강하다든가 했을 때 자동으로 닫아주고 열어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플립 플러그라고 하는데 빛과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빛도 감지하고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서 우리 뭐 지금같이 날씨가 너무 더운 여름이라든가 이럴 때는 사실 뭐 전기로 이제 시원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풍기를 킨다던가 아니면 에어컨을 킨다던가 하는데 그럴 때 햇빛이 너무 뜨겁다. 온도가 높다라고 했을 때는 자동으로 얘가 블라인드가 닫혀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추울 때도 너무 온도가 낮다, 겨울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닫아줘서 찬 기운을 좀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무슨 서재나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 등 뒤에 창이 있다 했을 때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모니터가 잘 안 보이고 좀 방해가 되잖아요. 일을 하는데 뭐 회사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자동으로 얘가 블라인드가 딱 닫혀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고 이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개폐가 되니까 요거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앱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앱으로 내가 직접 가서 만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앱으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스케줄을 설정을 해 놓을 수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저녁에는 난 이 시간에 사람들이 보고 다니는 게 싫어. 그럴 때는 설정을 해 놓거나 이게 쭉 한 달 스케줄을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어느 곳에서든 장착이 가능해요. 어댑터, 지금 손으로 사람이 이렇게 꽂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어댑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지는 곳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지만 뒤쪽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무데나 그냥 빼놨다가 물론 이제 계속 장착을 해놔도 상관이 없고요. 뭐 내가 필요한 곳에 집안 곳곳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뺐다가 놔뒀다가 거실 같은 데서 사용을 하다가 작은 방에 또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가져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뺐다 켰다가 굉장히 손쉽고 요거는 이제
블라인드를 돌려서 이제 보통은 여닫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존 막대를 이렇게 블라인드에서 떼내고 그 자리에다가 요걸 붙이기만 하면 돼요. 떼었다 붙였다 하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충전을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 안 해도 되는 이유가 태양 전지가 이제 안에 들어 있어요. 태양 전지판이 들어 있어서 그걸로 따로 충전이 되는 거라서 뭐 충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충전이 된다 그러면 30일 사용한다. 30일 정도 사용을 하고 한 번 정도 뭐 충전을 해주고 싶으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요걸 이제 태양 전지로 충전이 되는데 창 안쪽에다가 전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US 케이블을 요거를 붙이고 US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스마트홈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만약 집에 그런 스마트홈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통합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까 하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의 뒤쪽을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센서가 이쪽에서 감지되도록 센서가 달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빛 센서, 온도 센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고, 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앱으로 조정을 해서 세팅을 할 수 있고요. 자동적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케줄 쭉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태양 전지로 충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충전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태양 전지로 충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렇게 USB를 꽂아서 충전을 별도로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내가 충전하는 게 익숙해. 그러면 이렇게 충전을 한번 한 다음에 30일 동안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블라인드 개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나온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요즘 많이 이제 창문이나 이런 업체에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도 제어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뭐 창호 업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창호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블라인드 만드는 업체라든가 뭐 커튼을 만드는 업체도 좋겠죠. 그런 데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기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이제 거기서 업체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